네, 필살기 고수회전은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그 관심 업종과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최진성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확인하고 출발할 텐데요. 어떤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오늘은 로봇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정부의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도 있죠. 5년 내에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또 발표가 있었고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니까 뭐 산업 전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조금 더 범용화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경제 성장 전략을 보시면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하는데 민간이 50조, 그리고 정부 주도 첨단 전략 산업 기금 50조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차 등도 주요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이 중 피지컬 AI 등에는 5년간 약 6조 원 정도의 6조 원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의 로봇에 대한 기술 패권은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로봇을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산업 인력 대체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물류나 건설처럼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관련해서 본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지금 노란봉투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된다면 신규 채용보다는 로봇의 자동화를 더 가속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또 로봇주에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가 뭐 하락 전환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사람을 대신하는 수단으로서의 휴머노이드 로봇화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설왕설래했던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흐름이 현실에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기지개를 펴지 못한 로봇 섹터의 트리거가 된 것은 명확합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기 마련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채용보다는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호흡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기업에서는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기업들 보시면 현대차, 삼성, SK, 두산, LG, 한화, HD 현대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지컬 AI 기업들에게 투자라든지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한 행보가 빨라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로봇주를 관심 섹터다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업황 전반적으로 본다면 4월에 한번 뭐 이렇게 이슈가 좀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사실 뭐 횡보라던가 보합이라던가 이렇다 할 어떤 모멘텀을 크게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나 뭐 산업 전반적인 이슈, 정부의 뭐 지원 부분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기대치는 어느 수준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그 4월 전까지는 네. 기대감으로 아마 상승을 했다고 하면 아, 기대 쪽으로. 네네. 네.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모멘텀 쪽에 더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체화가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추세를 또 만들어가는 종목도 있고 아, 또 다른 편으로는 또 추세를 이미 돌파하고 있는 종목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로봇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네. 번째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 몫을 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 기술주들에게는 한시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여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여력도 증가가 되겠죠. 특히 네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또 로봇주들에게는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주 관련해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시장의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4월 올 초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면 4월 이후에는 그 기대감이 싹 사라지면서
로봇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한 종목만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살펴보면 종목들별로 살펴보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알려졌고, 자동화 정비 쪽, 즉 물류 쪽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로보티즈 경우에는 로봇의 중요 부품인 액추에이터로 인한 매출 증가와 흑자 전환이 목표, 그리고 LG전자의 전략적 투자로 인한 기대감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특화 기업으로 피지컬 AI 전환 흐름에서 유통, 물류 부분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들어가 봐야죠. 어떤 토픽을 선정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많은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토픽 바로 공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준비된 기업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봇 핵심 부품 기업이고요. 올해 특히나 이제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을 보여주는 그런 또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요.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해외 쪽에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의 수요가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실적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이미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꽃이라고 할 만큼 없어서는 안 될 물품으로 이번에 현대 모비스도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 시동을 건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보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로보티즈의 경우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바로 액추에이터와 감속기가 해외 수요 확대가 있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근육과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으로 로봇의 정밀 제어와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로봇 휴머노이드 산업에 급성장하면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감속기가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야기할 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 236개 정도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하면요. 140개 가량이 중국 쪽이라고 합니다. 정말 휴머노이드에는 진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서도 휴머노이드 강자가 또 따로 있겠죠. 중국 시장에서도 바로 유니트리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에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기술력, 경쟁력에서 우위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자주 비교될 정도로 기술력이 높고 상업용 4종 로봇 대중화를 먼저 이끈 기업이 바로 유니트리 로보틱스인데요.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우리나라의 로보티즈에 액추에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로보티즈의 기술이 우세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니트리의 사족 보행 로봇 및 휴머노이드 H1 시리즈의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관절, 관절부, 즉 팔, 다리, 허리 등의 구동 모듈로 사용이 되고 있고, 특히 정밀 제어가 필요한 소형 관절부에 로보티즈의 다이나믹 셀, 묘들이 채택되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중국에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일례로 이너로보틱스, 또 토크모터 등 기업들이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기업이 만든다는 그런 인식이 좀 내구성 또는 정밀 제어, 가장 중요한 게 소형화인데요. 소형화 기술에서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로보티즈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최근에 신규 생산기지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산기지다라고 하면 보통 중국이나 동남아 쪽을 많이들 예상하시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앙아시아를 주목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을 겨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허브라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중앙아시아, 즉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로 중국의 1대1로 핵심 경로에 위치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유럽, 중동 수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미국, EU가 중국 중심 공급망을 탈피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친서방적 생산 거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이점도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겠죠. 그렇죠. 네. 네. 저렴한 인건비도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 이제 로보티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이슈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접근법이 유리하다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갑자기 로보티즈의 1천억 원 규모의 유증이 발표가 나오면서 NXT 시장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 네네. 아직도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재평가의 시간이라는 의견과 또는 주주 배정 대상으로 유증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주가가 올라오니 주주 배정 대상으로 유증을 한다라는 찬반의 목소리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 입장에서 봤을 때 고금리 현황 그리고 CB라든지 BW 또는 최대 주주, 2대 주주죠. LG전자 지원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의 결정은 또한 빠르지가 않겠죠.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로보티즈 내부에서는 주주 배정 유증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예측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1,000억 원 중에서 시설 투자에 6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에 400억 원을 배정을 하였는데요. 네네. 먼저 시설 투자 사용은 우즈베키스탄 공장 설립 및 설비 증설과 자동화 라인에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운영 자금 400억 원은 QDD라는 쿼시 다이렉트 드라이브 방식 액추에이터와 신규 모터 R&D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QDD란 모터 감속기를 최소화해서 아예 구동 효율을 높이거나 또는 예전에 사용했던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또 모터와 고속 감속기가 조합이라서 마찰 손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QDD로 인해서 새로운 그 감속기를 출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접근을 지금 이 조정받는 자리에서 뭐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공략해 볼 만하겠습니까? 일단은 유상증자 가격이 74,100원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확정이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긴 한데 이 안에서 주가 변동성이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이 공모가가 그 유증가가 확정이 됐을 때 좀 네. 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네네. 있다. 이렇게 보셨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의 로봇주 관련 전략,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토픽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 가볼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국내 상장된 로봇주 가운데서 몸집이 가장 크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과 업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을 또 토픽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기업 하면 먼저 떠올리게 하는 기업 이름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거기 안에는 또 삼성전자의 뒷배경이 또 숨어 있겠죠. 이 기업을 좀 살펴보면 2011년도에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연구팀이 창업을 해서 2021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족보행 휴보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적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만든 주역들이 창업한 기업이고 네.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지분 투자와 자회사 편입의 효과를 톡톡히 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노란 봉투법의 최대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정부의 5년 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 선언의 대표적 정책 수혜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할 때 이 양팔 로봇, 이동형 양팔 로봇이죠. RBY1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이라고도 하고요. 이 로봇을 앞세워서 미국 시장 공략적으로 또 아주 공격적으로 진출하고자 그렇게 또 접근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양팔형 이동 로봇 어떤 기술력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제품 RBY1을 내놓았는데 RBY1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협동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독창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동형 기반, 즉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양팔을 다 사용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또 양팔을 사용하면서 정밀 작업에 특화가 돼 있고 정밀 제어 기술인 자유도 제어 능력에 섬세한 손동작과 미세한 힘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AI 및 자율성 확장이라는 AI 비전 시스템과 연계 시 물체 인식, 작업 이동이 가능한 자율 작업 로봇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빼놓고는 또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이제 관련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밝힌 상태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로봇 산업 관련돼서 삼성전자 쪽에서 행보를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요새 행보가 남다른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자회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자금과 인프라 부분을 보면 삼성의 자금과 인프라 활용 부분이 있겠고요. 삼성전자 내의 수요처 확보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 이후 삼성전자가 직접 로봇 사업에 뛰어들면 최대 수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매수하기가 아주 적긴 타이밍인가? 이 부분은 또 많이들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 게 뭐 최근에 실적지와 부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 좀 하락.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엿보였던 부분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약간 시장의 반응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냉담한 부분도 있습니다. 남은 이 하반기 동안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앞으로 접근 전략 어떻게 취하는 게 좋다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자회사 편입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그 기대감이 싹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부터 좀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할 접근. 네네. 네. 이유는 신규 제품 매출 가시화 및 삼성 협력 모멘텀 등이 있지만 그 하반기 신제품 출시하면서 그 실적 부분이 하반기에 반영이 될지 또는 내년 상반기에 반영이 될지를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진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